네, 이어서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이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보시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말 이뤄진 규제지역 해제가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 장관은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32만여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실적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국내 판매는 여전히 5.9% 감소한 실적을 보인 반면 해외 판매의 경우 6.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는 2024년까지 3D 프린팅, 순환경제, 디지털 전환 등 신규 사업 R&D 비중을 전체 34%로 확대합니다. 올해 상반기 휘발유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휘발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출도 증가해 정유업계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컴투스가 오늘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의 버추얼 쇼케이스를 개최합니다. 컴투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크로니클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향후 서비스 방향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정부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꾀합니다. 이제 금리 높아지고 대출 맡기다 보니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점점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정부는 주택 공급도 하고 규제 완화도 하면서 얼어붙은 시장을 살살 달래려고 하는데 그 수단 중 하나였던 정부가 6월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할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도 같이 있으면서 이제 주택시장 침체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어서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되 그동안 규제 안에 있었던 대출이나 세금 규제를 좀 풀어주고 꽉 막혀있는 부동산 거래에 좀 숨통을 트여야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했다라면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2차 해제에는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이 가능해진 거죠. 어쨌든 일단 올 상반기에 확인해 보니까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가 18만 4,134건으로 2006년도에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6월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1,136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0.63%가 하락을 했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에 묶여있는 수도권이 하락폭이 0.64로 0.01%포인트 정도 더 낮았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까지 이제 HDC 산업개발 퇴출 운동으로 경기도가 되게 뜨거웠는데요. 그 이슈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의왕에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 사업 수주를 따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공사에 대한 불안감이 거치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요.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차 조치가 미흡했다고 발언을 한 만큼 지금 2차 해제 때는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6월 규제 완화 때는 시장의 투심이 워낙 위축돼서 그랬을까요? 건설주들이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추가 해제가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건설주들은 단기간에 좀 주가 상승 여력을 기대한다는 건 좀 욕심일까요, 대리님? 6월 달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6월 달에도 대책이 나왔었지만 시장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모두가 공감했을 겁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이제 원가율 상승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이제 부진했고 지금 바닥에서 세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서 V자 반등 이런 걸 사실 기대하기는 모두가 또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저 그냥 하반기에 조금은 안정적인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이제 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가 지금 민생 안정이라든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출퇴근 불편 해소 이렇게 꼽았거든요. 8월 둘째 주에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을 강조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환을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민간 제안의 도심 복합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 건축 특례라든가 절차 간소화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었던 어떤 도시개발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새로운 수주 먹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이 풍년처럼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서 건설 업종의 뷰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후반부로 넘어오고 있는데 연초 기대치보다 원가율이 상승을 하면서 연간 이익 추정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업종의 뷰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실적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소강 상태를 보이고 관심이 없었을 때가 사실 바닥 구간이다라는 점입니다. 건설 업종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반기에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또 민간 주도 사업을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까지 역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환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중에서 현대건설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 뉴스로 시장에서 어떤 건설주들이 등락을 보인다라면 과거 경험상 어떤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는 좀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과거 이제 살펴보면 신원종합개발이라든가 뭐 이화공영, 동신건설 뭐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탄력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추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힘들이는 노동은 기계가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은 머리만 써주세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이제 무인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보니까 어제 한국경제 단독 기사로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이제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일단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통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했다라는 차원이지만 노동시장 환경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올 미래다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구체화돼서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 기반의 국내 다른 대기업에서도 무인 공장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많이 퍼질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생산성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 환경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관계자가 얘기한 걸 보니까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현재 공장 시스템이라면은 생산지 인력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21년도에 인구주택 조사 결과를 한번 봤더니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3,694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4천 명 증가, 이제 약 한 0.9% 감소했고요. 1년 만에 1% 가까이 하락하는 건 사실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대비해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작년에 71.6%에서 2037년에는 59.7%로 60%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대응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이제 인력을 생산보다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R&D 중심으로 이제 이전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이고요. 전환 배치 예정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삼성전자 포함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제조업황 무인화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한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치 앞도 예단하기 어려운 주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S&P가 삼성전자 실적 둔화를 전망을 했습니다. 하반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최근 2달 동안 삼성전자가 20% 넘게 하락을 했는데 다음 주 언택 행사 변수까지 있는 삼성전자 하반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자동화 관련주까지 쫙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대리님? 네, 우선 이 기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무인 공장이라고 이제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용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뭐 자명한 것이고요. 어제도 어떤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와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해당 기사 영향도 로봇주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 SDS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IT 서비스 그리고 물류입니다. 물류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고 그쪽 부분이 실적을 여전히
조금 더 좋긴 합니다만 지금 IT 서비스 부문에서 어떤 비즈니스 솔루션, 클라우드 그리고 인텔리전트 팩토리 이러한 다양한 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산업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환경의 화두는 원재료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지금 시장이 2025년 시장 규모가 17.8조 원까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공급자의 플랫폼 확대 그리고 수요자의 니즈가 동반 증가를 하면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자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기관, 이의 클라우드 도입 니즈도 지금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ERP 그리고 MIS 등 클라우드 전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시장은 지금 연평균 15%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의 특성상 반도체 제조에서 요구되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도 어떤 실적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M, 이 공급망이라든가 고객 관계 등 글로벌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클라우드 부문의 견조한 실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삼성 SDS의 클라우드 부문만 말씀을 드리면 이 클라우드 매출액 성장률이 연 22%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의 해외 증설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솔루션 수요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주요 솔루션인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AI 쪽 이 부분의 수요 또한 지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대외 고객사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올해 보면은 국내외 정보 시스템 각 그룹사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솔루션 업체들 보면은 평균 PER이 한 18배에서 19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삼성 SDI는 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향후 SI라든가 ITO 부문의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또 관계사 소프트웨어 수주 확대에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언급을 드리면 삼성전자 많이 언급들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 아니면 언제 사 이렇게 아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고 사이클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과거 2019년에 재고 사이클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19년 중반쯤이고요. 매수세는 2019년 1월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재고 사이클이 한 4주, 6주 이 정도 기억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으로 재고 사이클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의 재고 최대치가 한 11월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반등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지금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은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 그렇지만 지금 5월달, 6월달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면 반도체 업황이 정말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3분기 끝자락쯤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완성차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살린 7월 현대차 성적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에도 7월 현대차 성적표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국내 판매는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물량이 훨씬 많은 해외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현대차 올해 정말 열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월 성적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최근까지 반도체 수급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걱정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왔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7월 한 달 동안에 전 세계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대비 4% 증가한 총 32만 999대를 판매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전년 도월 대비해서 5.9% 증가한 56,305대를 판매를 했고요. 그 밖에 다양한 RV나 상용이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판매가 이뤄진 가운데 7월달 해외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증가한 26만 9,694대를 판매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 관계자가 얘기한 걸 좀 보니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급 차질이 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확대 그리고 이제 경기 불황에 대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 하반기에 아이오닉 6 그리고 신형 그랜저 등 경쟁력 있는 신차를 출시하는 한편 생산 및 판매 최적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수익성 강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멘트했습니다. 또 그 밖에 국내 5개 회사가 자동차 5개 회사가 지난 7월달 판매가
평균 7.2% 증가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더라고요. 뭐 기아차 역시 전년 대비해서 6.3% 증가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우려보다는 훨씬 나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 차량용 그리고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주가적인 매력도도 높고 성적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고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현대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현재 시점 대리님이 보시기에는 현대그룹주 안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가격 정가에 대해서 따져보자면 부품주보다는 완성차를 좀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짚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7월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데 현대차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호실적 구간을 조금 더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대기아 7월 판매 데이터 나왔잖아요. 공급망 차질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2021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7월 내수 판매는 지금 상반기 부진했던 기아의 판매 믹스가 개선되는 모습이 돋보였는데요. 지금 해외 판매는 현대차 27만 대, 기아 20.7만 대로 각각 6.3%, 6.2%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북미 재고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의 판매 절벽, 중국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인도와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호조가 이를 만회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 정상화의 조짐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 기아차의 7월 판매는 이 3분기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각각 한 35% 정도 달성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년도 기저 수준하고 그리고 판매 믹스를 감안을 하면 7월 판매는 기아가 소폭 더 선방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노사 협상을 일찌감치 마무리 지은 만큼 어떤 8월 하계 휴가를 제외를 하면 조업 차질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경쟁 업체들도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둔 현재인데 현대 기아는 현재 높은 점유율을 하반기에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체크가 필요한 거고요. 월별 데이터가 나오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점유율 상승은 신규 세그먼트 진출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결론 말씀드린 것처럼 호실적 구간을 조금 더 누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아이오닉 6 전기차 그리고 그랜저 등의 어떤 신차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 부족이라든가 미출고 물량, 그러니까 이연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하반기에 양호한 실적 구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 향상 대비해서는 주가 괴리가 아직도 여전히 좀 벌어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에 앞으로 조금 더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직 뭐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점에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금리 인상기 속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게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투스 소식인데요. 자, 신작 크로니클의 버추얼 쇼케이스가 오늘 진행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컴투스 하면은 저에게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왜요? 예전에 2011년도에 이제 10,000원대, 13,000원대 매수했다가 마이너스 한 40% 갔다가 그 이후에 한 3배, 4배 정도 수익을 내고 네. 한 3년 정도 투자하고 더 큰 수익을 좀 냈었던 기업이어가지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좀 분명히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지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되게 반가웠는데 오늘 이제 신작 이제 버추얼 쇼케이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소환형 MMORPG죠. 서머너스 워의 버추얼 쇼케이스가 오늘 진행이 되는데 9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오픈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쇼케이스에는 이주환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이은재 PD 등 다양한 사람이 이번에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니클 출시 이후에 MMORPG 플레이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컴투스가 준비 중인 특별한 서비스 운영 계획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지원에 대한 정보도 쇼케이스에서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기대작 출시 그리고 운영 계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재 투자 전략도 한번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투자할 때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신작이 오랜 기간 동안 나오지 않을 때 굉장히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출시되자마자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한번 연결해 보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컴투스를 비롯해서 뭐 인도 퇴출 이야기가 있는
크래프톤 등 어떤 게임주든 대부분 신작 흥행 여부에 따라 지금 주가 판가름 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리님. 컴퓨터수 굉장히 좋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는 7월 이후에 국내 모바일 신작에 대한 어떤 이 게임주에 대한 접근은 조금 소극적인 기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소가리를 하고 계실까, 혹은 관심 밖에 있을까?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또 수요 둔화가 겹친 상황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높이 조정이 저는 불가피하다는 상황이고요. 어떤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11월 이후에 출시 시작되는 글로벌 신작의 어떤 성과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 보면은 글로벌 출시, 지금 콘솔 신작은 아니지만 글로벌에서 소구하던 IP를 다시 글로벌로 출시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질만 하긴 합니다만, 다만 서구권 MMORPG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를 한다라면 우선순위로 기대한 신작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검승부는 글로벌 출시 예정인 11월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국내 그러면 어떤 게임들을 보냐라고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상위권 모바일 게임 매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모바일 그렇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 모바일 지출액은 견조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매출 비중이 낮은 크래프톤하고 W게임즈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게임사 중에 가장 확고한 글로벌 플레이어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신사업 진출에 있어서 어떤 개발력이라든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매출 부진만 해소가 된다라면 어떤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전략과 전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대표님은요? 네,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아무리 좋은 업종 내에서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과 안 나오는 기업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두 가지, 실적과 부채 비율 꼭 기억하시고 투자를 오늘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효준 대리님의 전략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만큼 지금 국내 증시가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지금 60선의 저항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때문에 거래량, 거래 대금의 증가가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준 대리와 함께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